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북 관계, 북미 관계, 조미 관계, 북핵 문제에서 너무도 당연시하게 쓰는 말 표현 중에 대표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는 제재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 제재의 역사, 근현대적 의미, 특별히 2차 대전 이후에 그 제재란 무엇인지, 그것의 주체는 누구고 대상은 주로 누구며, 그것은 크게 어떤 의미에서, 즉 군사적 의미와 경제적 의미에서 어떤 상관성을 갖는지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크게 그 봉쇄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군사적 의미가 되겠죠. 한편 제재라는 말은 경제적 의미에서의 제재가 될 것입니다. 북과 관련한 북핵 문제 관련 혹은 대북 제재에 관련한 주체는 기본 핵심은 미국이 되겠죠. 그리고 미국 주도의 오늘 유엔 안보리가 주체이죠. 대북이라고 할 때 그 북, 조선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북녘 동포들, 북은 조선은 조선전쟁, 한국전쟁, 코리안 워 이후로 군사적 의미의 봉쇄와 경제적 의미의 제재 둘을 다 받은 현대사에 있어서 거의 전무한 유일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재에 관련한 오늘의 대화는 기본 북조선에 대한 제재를 말합니다. 물론 오늘 북과 비슷한 처지에서 군사적 의미의 봉쇄, 경제적 의미의 제재를 동시에 받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를 들 수 있겠죠. 혹은 중국 경우에 중남해 문제 차원에서 군사적 의미의 봉쇄에 가까운 중미, 미중 대처가 있죠. 그런 등등의, 혹은 이란 문제에서도, 오늘 베네수엘라 경우에도 군사적 의미의, 경제적 의미의 봉쇄 제재는 범세계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군사적, 경제적 의미의 봉쇄 제재에서 기본 주체는 미국과 소위 유럽의 맹방이라는 영국, 프랑스 등이 합류해서 독단적으로 벌이는 군사적, 경제적 의미의 봉쇄 제재가 있는가 하면 대북 제재처럼 유엔을 동원한 범세계적 의미의 철두철미한 그런 봉쇄 제재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대화는 그 대북 제재에 관련해서만 말씀드립니다. 대북 제재 역사를 논하면서 먼저 냉전 시대와 냉전 시대 이후, 물론 오늘도 냉전은 계속되지만 큰 틀에서 1991년 소련방이 공식적으로 해체 분해됐던 그 시대 이전의 냉전 시대를 말합니다. 그 냉전 시대까지는 1950년, 53년 코리아 전쟁 뒤 미국 주도의 군사적, 경제적 봉쇄 제재는 계속됐지만 냉전 시대 때 북은 동구권, 소련과 중국과 혹은 동구권을 주 대상으로 한 무역과 경제 교류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정해서 말하는 대북 제재는 소련방 해체 뒤 세상이 1급 체제로 바뀌었던 때, 2급 체제 혹은 양극 체제, 동서냉전 시대 소련방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이 냉전 시대 때 이걸 양극이라고 한다면, 소련방이 해체된 뒤 동구권이 몰락하고 소위 사회주의가 사라졌다고 하는 그 시대, 1990년대 초부터 이후에 25년, 이제 근 30년이 되어가죠. 그 냉전 시대 이후에 미국 중심의, 미국 주도의 유엔 안보리를 동원한 범세계적 차원의 대북 제재를 말합니다. 냉전 시대 이후, 즉 1990년대 초 이후 소련방과 동구권 사회주의 해체 뒤
지난 근 30여 년에 다다르는 대북 제재 역사의 배경, 목적, 주체에 대해서 짧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는 그 배경은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소련방 해체 뒤 세상은 앞에 방금 말씀드렸던 양극 체제에서 일극 체제로 바뀌죠. 그러면서 탄생한 미국 스스로 쓰기 시작한 표현이 세계 유일 초강국이라는 표현이죠. The only global superpower란 말을 하면서 21세기 세계 제국의 탄생을 알린 그 시대에 소련도 해체되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사회주의도 숨을 죽이거나 아니면 역사에서 사라지고 특별히는 중국 공산당이 중국이 개혁개방을 그들의 국가적 목표 또 경제 방안으로 내들고 나오면서 중국의 개혁개방, 즉 중국의 자본주의화, 물론 중국식 시장경제라고 하는 전제가 붙지만 엄밀한 의미에서의 중국식 자본주의화가 전개되면서 중국은 이전 그들의 원칙이었던 반제 자주 나아가서는 사회주의 원칙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선 입장을 취하게 되지요. 따라서 중국은 소련방 해체 이전까지 북과 함께 국교가 있지 않던 미국, 일본, 한국과 체계적으로 일본, 미국, 한국 순으로 국교를 정상화한 반면 북은 여전히 그 3개국을 포함한 세상 그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로부터 고립돼 있었던 상태였었죠. 온 세상이 모두 다 1급 지배, 세계 초강국의 지배 밑에 들어갔던 그때 유일하게 홀로 남아 사회주의는 영원하다고 하는 1992년 4.15 평양선언을 시발로 자신들이 걸어온 사회주의 혁명, 반제 자주라고 하는 것을 목숨보다 더 중요시 여겼던 북은 살아남아서 그 이후 약 30여 년에 이르는 극단적으로 고립된 홀로 몹시 외로운 길을 걷게 되죠. 대북 제재 혹은 북핵 문제를 빌미로 북에 대한 범세계적 차원의 대북 제재가 가동됐던 그와 같은 배경이 중요하게 짚어져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근 30여 년에 달하는 UN 안보리 주도, 특별히 미국 주도의 범세계적 대북 제재는 결과적으로 실패죠. 그 실패의 끝자락에 2017년 11월 29일 김정은 위원장의 조선의 국가 핵무력 완성 선포라고 하는 결과가 남죠. 그 결과는 결과적으로 미국을 강제해서 오늘 조미회담이라고 하는 평화협정 체결, 종전선언, 조미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인류사적인 대사변이 전개되고 있죠. 그 배경에 이 제재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단순하게 말해서 군사적 방안이, 군사적 방법이 전무할 때 동원되는 미국 주도의 대북 적대 전략의 카드로, 수단으로 제재가 동원됐죠. 앞에 말씀 올렸듯 그 제재 전략은 실패했습니다. 대북 제재가 오늘 짧게는 약 30여 년에 달하는 이 기간, 이 냉전 시대 이후에 범세계적 차원의 유엔이 주도한 대북 제재와 코리안 워 이후 1953년 이후에 미국 단독, 특별히 서방권 주도의 군사적 의미의 봉쇄, 경제적 의미의 제재는 앞이건 뒤건 냉전 이전이건 냉전 이후건 결과적으로 실패한 전략입니다. 오늘 볼턴과 폼페오를 중심으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이 강조하고 주문처럼 외우는 이 제재 전략은 이미 70년 조미 대결사에서 실패한 전략입니다. 제재를 논할 때 우리는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화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